안녕하세요. 오늘은 딥시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딥시크를 어렵게 분석하는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제나 발표를 준비할 때 딥시크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4가지 흐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딥시크가 무엇인지 빠르게 이해하고 이어서 딥시크의 핵심 기능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제 준비에 바로 써볼 수 있는 활용 방법을 실제 예시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답변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즉, 앞부분은 딥시크를 이해하기 위한 짧은 이론이고 뒤쪽은 발표 목차 작성, 내용 요약, 개인화 지시문 만들기, 그리고 결과, 검증 같은 실습 중심 내용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하겠습니다. 딥시크는 챗GPT처럼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다만 다른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오픈웨이트, 추론 기능, 그리고 비교적 낮은 API 비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 오픈웨이트는 모델의 핵심 파일을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두뇌를 이루는 중요한 파일을 연구자와 개발자가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한 방식입니다. 딥시크는 크게 2가지 모델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R1입니다. R1은 추론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수학, 코딩, 논리 문제처럼 단계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작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V4입니다. V4는 최신 범용 모델입니다. 자료 요약, 발표 목차장, 글쓰기, 긴 문서 정리, 코딩 보조처럼 여러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V4 안에는 빠르고 경제적인 V4 플래시와 더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하는 V4 프로가 있습니다. 발표에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R1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에 강한 모델입니다. V4는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최신 범용 모델입니다. 딥시크의 특징도 3가지로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픈웨이트입니다. 딥시크는 모델 가중치와 기술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처럼 주로 회사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폐쇄형 서비스와 구분됩니다. 다만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최신 대형 모델을 개인 노트북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신 대형 모델은 필요한 컴퓨터 성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웹챗과 앱으로 체험하고 로컬 실행은 개발자나 연구자 중심의 고급 활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료와 유료 구분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웹챗과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발표나 실습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면 API는 개발자용 유료 기능입니다. 앱이나 웹 서비스에 딥시크 모델을 연결할 때 쓰는 방식이고 토큰 단위로 비용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발표에서는 일반 사용자는 웹챗과 앱을 무료 중심으로 쓰고 개발자는 API를 토큰 단위 과금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싱킹 모드는 최종 답변을 바로 내기보다 복잡한 문제에서 추론 흐름을 거쳐 답변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발표에서는 바로 답하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모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화면에 보이는 추론 흐름이 모델의 진짜 내부 사고를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안전하게 말하면 복잡한 문제에서 풀이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셋째, 긴 컨텍스트와 API 활용성입니다. 딥시크 V4는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강조합니다. 컨텍스트는 인공지능이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는 입력 범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한 번에 들고 볼 수 있는 메모장 크기입니다. 하지만 긴 자료를 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벽한 답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목적, 출력 형식, 검증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답변 품질이 좋아집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활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과제 마감 하루 전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야 하고 발표 목차도 만들어야 합니다. 긴 자료를 요약해야 하고 발표 대본도 다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맞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이 흐름에서 딥시크를 조교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용은 발표 목차 작성입니다. 화면에서 먼저 좋지 않은 질문을 넣어보겠습니다. 딥시크 알려줘. 이 질문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정의, 역사, 기술 설명, 장점이 한꺼번에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 자료에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너는 대학 교양 수업 발표 조교야. 딥시크를 처음 듣는 대학생에게 설명할 거야. 이론은 5분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습 중심으로 목차를 만들어줘. 발표 분위기는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할, 대상, 시간, 분위기, 출력 목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딥시크가 알아서 모든 맥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알려줬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용은 발표 내용 요약입니다. 강의 자료나 기사, 보고서 초안을 넣고 단순히 요약해줘라고만 하면 결과가 너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발표에 쓰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발표용으로 요약해줘. 핵심 문장 5개, 슬라이드 제목 후보 5개, 발표자가 말할 수 있는 쉬운 설명, 그리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줘. 이 프롬프트의 장점은 결과물이 바로 발표 자료 제작에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문장은 슬라이드 본문으로 쓸 수 있고 제목 후보는 PPT 목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말할 쉬운 설명은 대본 초안이 됩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나중에 검증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용은 개인화 지시문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딥시크가 사용자를 장기적으로 기억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반 웹챗에서는 같은 대화창 안에서 문맥이 이어지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PI 관점에서는 이전 대화를 자동으로 기억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표에서는 장기 메모리라고 말하기보다 대화 안에서 기본 지시문을 주고 그 기준에 맞춰 답변을 이어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화에서는 나는 대학생 발표 준비자라고 가정해줘. 답변은 발표 대본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작성해줘. 너무 전문적인 내용은 쉬운 비유로 바꿔줘. 중요한 사실은 공식 출처 확인이 필요한지 표시해줘. 이 지시문을 먼저 넣어두면 이후 답변이 발표 준비 상황에 더 잘 맞게 나옵니다. 딥시크를 그냥 질문 답변 도구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작업 맥락에 맞춘 조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활용은 수학 문제나 논리 문제 풀이입니다. R어는 추론에 특화된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만 물어보는 것보다 풀이 과정과 검산 방법까지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의 정답만 알려주지 말고 사용한 공식, 풀이 과정, 검산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줘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나 코딩처럼 단계적 설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학습 보조 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 계산은 최종적으로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계산 과정을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중간 계산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활용은 의견 정리입니다. 딥시크가 논쟁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판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러 의견을 정리하고 쟁점을 분리하는 도구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조별과에서 의견이 갈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한쪽이 맞는지 판단해줘라고 묻기보다 찬성 근거, 반대 근거, 합의 가능한 지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을 나누어 정리해줘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화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활용은 답변 톤 조정입니다. 원자료에는 사용자 감정 읽기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 표현은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딥시크가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읽는다고 말하기보다는 문장의 표현과 단어 사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추정하고 답변 톤을 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께 보내는 문장이 너무 딱딱딱할 때 더 공손하고 자연스럽게 바꿔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너무 날카로워 보일 때도 의미는 유지하되 부드럽 바꿔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과 검증입니다. 딥시크를 포함한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은 할루시네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에 넣을 내용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날짜, 가격, 모델명, 법률, 세금, 의료, 최신 뉴스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정보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습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딥시크 V4에 대해 설명해줘. 단, 공식 출처로 확인 가능한 내용과 추정되는 내용을 구분을 날짜, 가격, 모델명은 틀리기 쉬우니 다시 점검해줘. 추가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답변을 발표 자료에 넣기 전에 검토해줘.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 과장된 표현, 출처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줘.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에게 스스로 검토를 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식 문서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내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딥시크를 사용할 때 꼭 조심해야 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입니다. 딥시크는 입력 내용, 업로드 파일, 사진, 피드백, 채팅 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학번,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학교 내부 자료, 회사 자료, 미공개 연구 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는 그대로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 위치입니다.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직접 수집되고 처리되고 저장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민감한 정보는 익명화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픈웨이트에 대한 오해입니다. 모델이 공개되어 있다는 말은 일반 사용자도 최신 대형 모델을 노트북에서 쉽게 돌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사용자는 웹챗과 앱으로 체험하고 로컬 실행이나 API 활용은 개발자용 고급 활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결론은 딥시크가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딥시크에 어떻게 묻고,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내 작업에 맞게 다시 다듬느냐입니다. 딥시크는 과제를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료조사, 목차 구성, 대본 작성, 요약, 검증 과정을 빠르게 도와주는 인공지능 조력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딥시크는 웹챗과 앱으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둘째, 아로는 추론 특화 모델이고 V4는 최신 범용 모델입니다. 셋째, 딥시크의 가장 큰 차별점은 오픈웨이트입니다. 넷째,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줄수록 답변 품질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개인정보와 할루시네이션을 조심하며 결과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딥시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